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제가 암묵지 기반 경제로 벌써 넘어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암묵지 기반으로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업이나 개인에게 암묵지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하나의 북토크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시나요? 100번 글자로 보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두꺼운 사전을 보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요. 몸으로 직접 부딪혀 체득하는 경험과는 또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암묵지는요. 겉으로는 또 드러나지 않지만 오랜 경험과 또 학습으로 인해 나의 것으로 체화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암묵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책 4차 산업혁명과 블랙칼라 김중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중태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IT 문화원이라는 1인 창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중태로 합니다. IT 쪽에 있는 분이시면은 뭐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또 뭐 그쪽과 다른 분이시면 아마 처음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책 소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앞에 책을 많이 두는데 예. 앞에 이북이 있어요, 따로. 예. 네, 책 소개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시중에서도 보기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이 책 4차 산업혁명과 블랙칼라는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이 책은 종이책은 아니고요. 네.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는 스마트북입니다. 아, 그래서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탭 같은 태블릿 PC 네. 또는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나 그리고 이제 iOS 폰, 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게 이제 태블릿에 있는 건데 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비비스타라는 이 가판대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서 네. 이제 책을 이렇게 만 원 주고 이제 구입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넘기는 건 종이책 똑같이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썸네일 이용해가지고 빨리빨리 가면서 넘기도 되고요. 이동하면서 보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눈이 젊은 분은 그냥 모바일 폰을 보시면 되고요. 네. 약간 저기 좀 눈이 좀 좋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태블릿으로 보면 되고요. 여튼간에 비비스타라는 앱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스마트북이라서요.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스마트북을 만들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미래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10년 전쯤에 그 아주 유명한 그 만화 작가가 있어요. 혹시 윤태호 씨라고 아시나요? 네. 예, 미생으로 유명한 작가죠. 예. 그 당시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것이 막 생겼을 때 몇 명의 그 웹툰 작가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질문이 그거였어요. 인기 작가인데 왜 종이 만화에서 웹툰을 전향합니까? 그랬을 때 윤태호 작가를 일단 그때 몇몇 베스트 작가들이 한 말이 네. 기자님, 지금 인터넷 많이 보급됐는데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종이로 된 만화책을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으로 전향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럼 지금 당장 수입은 어렵지 않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뀌니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공부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작가들이 지금은 이제 모든 작가들이 펜을 버리고 마우스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 보통의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약 10억에서 50억 정도 버는데 연간. 네이버 웹툰 작가가 한 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네. 그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10억 단위나 넘게 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종이 만화를 본다면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종이의 책이 어려울 거다. 요즘 길 가면서 지하철에서 신문 구경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 이제 그 스마트북으로 전향했다 생각을 해서 직접 저도 실천적으로 종이책과 결별하고 네. 입으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또 적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목은 뭐 제4차 산업혁명은 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네. 뭐 세상 IT 트렌드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블랙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래 새로운 거기 계층에 관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는 직종이 있었어요. 네. 즉
노동자를 대변하는 블루 칼라,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팬티를 입는 사무직을 대변하는 화이트 칼라는 직종, 이 두 가지가 지난 100년을 이끌어 왔는데요. 산업을 갖다가. 앞으로는 이제 그 블루 칼라는 로봇에 의해 가지고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렇죠.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두 계층이 몰락하고 새로운 계층이 떠오를 것이다. 그것이 이제 융합형 인재인 블랙 칼라라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미래의 인재상, 그리고 미래를 속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네. 거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담은 책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책을 보면 또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네, 최근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예상도 되는데,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하기 위한 뭐 대응 전략이나 또 개인별 또 준비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또 궁금하거든요. 네, 뭐 책에도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로봇이 안 하는 영역을 갖다가 하는 것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에요. 네. 아직까지 인류는 뭐 비타민과 철분을 섞었더니 아메바가 태어났다, 피가 만들었다, 색 하나 만들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생명체 알 같은 건 만들 수가 없었고, 심지어 피도 못 만들어서 수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만든 일을 기계하고 로봇이 못하고 있고, 또 하나 못한 게 뭐냐면은 바로 네. 감성에 관한 겁니다. 네.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인간은 100만 명이 100만 가지의 역사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기계는 한 가지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 그거 네. 이제 암묵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나 이런 이제 누구나 미래를 준비할 때는 암묵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치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께서 암묵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암묵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 가지 개념으로 이걸 대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지난 몇만 년 동안 배운 것은 형식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익스피스날리라고 하는 건데요. 형식화 시킬 수 있는 지식을 형식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글과 그림, 사진, 도표, 동영상, 수치, 공식, 이게 전부 다 형식화된 겁니다. 예를 가지고 김수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리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에펠탑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사진이 있고, 네. 그 옆에 에펠탑이랑 글씨가 있거든요. 네. 가본 적이 없지만 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리를 가본 적이 없지만 저희는 자유여신상이나 에펠탑이 뭔지를 알아요. 사진과 글로 배운 것이죠. 이것이 형식화된 지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모든 건 형식자라고 볼 수 있어요. 동영상, 사진, 뭐 도표, 수치. 반면에 네. 이렇게 형식화시킬 수 없는 지식을 암묵지라고 얘기합니다.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래의 오선지 악보는 형식지의 악보는 콩나물 대가리나, 이걸 전 세계 누구에게 주더라도 똑같이 고양이 솔솔 미파솔을 연주합니다. 네.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 참 좋은 노래, 재미없는 노래,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재미없다 다 백인백색이거든요. 그렇죠. 그 느낌은 다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은 암묵지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시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암묵지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AI하고 로봇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는 인간의 지식 노동을 대신하게 되고 육체적 노동을 대신하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네. 그런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새로운 또 삶의 터전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암묵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제가 암묵지 기반 경제로 벌써 넘어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암묵지 기반으로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업이나 개인에게 암묵지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생존 전략이 하나의 암묵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이 암묵지의 활용 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요. 네. 그냥 시장 1위를 기준으로 예를 들게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한 기업이 애플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잘 아시죠? 그렇죠. 아이폰의 애플. 예. 아신 것처럼 애플이 96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기의 1조 적자. 그러니까 한 달에 3천억, 4천억 점, 이거는 경영신화도 못 살린다는 것인데, 네. 그때 애플로 스티브 잡스가 복귀합니다. 존 스컬리 반란으로 쫓겨났던 잡스가 10년 만에 애플을 복귀하는데요. 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야, 네가 PC 만들어봐라 라고 한 명을 지목하게 돼, 수많은 직원 중에서. 네. 이 친구가 바로 조너선 아이브입니다. 자, 그럼 조너선 아이브 전직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냐, 공학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당시 30살의 새파란 신입사원이었고, 전했던 일은 뭐냐면 똥통을 만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기를 만들었어요. 네. 욕조. 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잡스는 왜 변기 디자인을 갖다가 회사에 구원투수 내면냐는 것이죠. 그것도 30살밖에 안 된 무슨 천재냐 그것도 아니고. 네. 그거는 감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뒤에 책 꽂아 있습니다만은 이거 앵글이나 벽돌로 안 만듭니다. 왜요? 안 이쁘거든요. 그렇죠. 앵글이나 벽돌이 싼데 튼튼하고 이쁜 책장, 이쁜 냉장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죠. 집에 두는 컴퓨터 이뻐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시커멓고 네모난 컴퓨터인 이유는 엔지니어가 만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감성에 관한 부분에서 했고, 이 조너선 아이브가 만든 것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맥이라는 온디블루의 반투명한 건데 뭐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이뻐요. 그렇죠. 디자인이 이쁘다는 네. 이유 하나만으로 소품으로 사용돼서 그렇죠. 국내 드라마에도 또는 미션 임파서블에도 들어오고, 근데 그게 수백만 대가 팔리면서 누군도 못 살리는 애플이 1년 만에 부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애플을 구원한 것은 조너선 아이브 디자인 감각이고요. 네. 그리고 아신 것처럼 애플이라는 기업이 천조교로 급상승한 것은 애플이 음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아이팟을 하면서부터 그 아이팟이 아이폰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패드가 된 것이거든요. 네. 이 음악은 누가 한 거냐? 음악에 미치는 아이가 있어요. 2001년에 나스닥 거품이 빠지면서 애플도 시가총액 3분의 1까지 드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이제 뭐 라이코스, 네스케이프 싹 다 멸망한 상태였고요. 네. 애플도 위험할 때인데, 그 당시에 2001년 2월에 스티브 잡스는 스컹크 워크라는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음악 시장에 진출했는지 알아봐라. 근데 우리 같으면 뭐 사장급에 시키잖아요. 네. 김 사장, 우리 음원 사업 어때? 또는 저기 초고속 인터넷 사업 어때? 스마트 TV 사업 어때? 그러면 이제 사장이 본부장급 돼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에 미친 친구를 부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놈이 누구니? 아, 스타네즈 제죠. 제 바이올린, 첼로 켤 줄 알고요. 오페라, 성가대, DJ 밴드 음악이라면 다 해본 놈입니다. 둘이 와봐. 저 스타맨드하고 토니 파들 둘이 옵니다. 네. 2001년 요리 스컹크 워크를 갖다가 시행하죠. 2달 갖다 시장 조사하고 오죠. 어떠냐? 우리 늦었니? 아, 음원 시장에 아직 기회 있어.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만들지? 우리 둘이 만들죠. 뭐 시장 조사 말단지 둘이 또 만들겠대.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불과 몇 달 만에 만들어내서 10월에 발표된 것이 바로 아이팟입니다. 음악의 역사를 바꿔놨고, 이 아이팟이 아이폰이 되면서 아신 것처럼 애플이 이때부터 시가총액 천조로 쭉 올라가기 시작한 네. 겁니다. 자, 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감성적인 영역이죠. 네. 애플이 바로 이 아이팟 아이튠 중에서 음악 사업을 소유해서 공유사로 만들었고, 음악 사업의 1인자가 되면서 애플이 최초로 천저기업이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1위 기업인 네. 애플을 보신 것처럼 디자인, 미술, 감성, 이때부터 이제 디자인의 애플, 감성 애플의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 지극히 감성적인 개인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애플이 천조기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애플의 역사를 쭉 들어봤는데, 정말 그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디자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이 큰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요. 그럼 앞서 또 암흑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암흑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네. 태어날 땐 아이들 전부 창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유치원에서 논의를 보면 다 각양각색이 자기 세계가 있고 창의성이 높은데요. 네. 그걸 갖다가 교육 과정에서 점점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대부분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될 일입니다. 네, 사실 요즘은 뭐 책이나 영상 등을 토대로 또 형식지로 변환된 지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네, 그렇다면 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도구가 흔해졌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형식지의 중요성도 더욱 더 확대되고 뭐 암흑지의 중요성은 또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형식지는 그동안에 뭐 아까 말씀드린 90% 차지했던 중요했던 영역인데요. 앞으로 그 비중은 급격히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인공지능이 대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암기하고 계산하는 건 전부 인공지능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길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주설도 지금 뭐 다 기가 하고. 그렇다 해서 형식지가 그러면 앞으로 무시될 만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 네. 그러면은 암흑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선지 보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악보 보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감성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미술 그림 법을 배워야지 미술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식지는 중요한 건데요. 형식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질문하는 능력과 창의력에 관한 것인데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면서 중학교 남자애들 3명이 가면서 야, 주머니에 고구려를 세웠다는데 고구려가 조선보다 북쪽에 있니? 남쪽에 있니? 이걸 아예 모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복사해 붙입니다. 그러면서 네. 읽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식이 있어야만이 네. 질문이 나오고 질문이 있어야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성기가 위화도를 회군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네. 왜 위화도를 회군했지라고는 의문이 안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문이 있어야만이 뭐가 나오냐? 그때 위화도에서 회군하지 않고 당시 중국이 어지러운 상태였으니까 중국으로 진짜 쳐들어갔으면 혹시 그때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창의적인 상상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위화도 회군 자체를 모르면은 왜 회군했지라는 의문이 안 나오고 그 의문이 질문이 없으니 당연히 중국을 우리가 그 당시 쳐들었으면 먹지 않을 그런 창의력이라든지 상상력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지를 갖다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암묵지가 커진다 하더라도 네. 형식지가 최소한은 기반이 됐어야 됩니다. 따라서 암묵지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암묵지만 또 하면 된다. 그건 네,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의 자기 머릿속에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만이 즉 질문을 만들어낼 역량 정도는 자기들 직접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창의력을 만드는 이 정도의 형식지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창의력과 질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암묵지랑 결합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된 블랙칼라 인재 될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식지는 기반이 되겠지만 암묵지 자체가 또 경쟁력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책 4차 산업혁명과 블랙칼라 저자 김중태 원장님과 암묵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또 그 배경 지식과 내공이 쌓이면서 뭔가 이 성찰하는 자세와 이런 깊은 관찰이 암묵지의 중요성을 더욱더 확대시킬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자책을 내면서 많이 받는 질문과 부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 전자책을 보기 눈 피곤하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시어분들이요. 이거 종이책으로 내주세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네. 그때 제 대답이 그렇습니다. 사장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종이신문을 보지 않고 종이로 만화를 보지 않고 그런 시대에서 언제까지 종이 만화 그리고 종이신문 내달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고객들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힘든 건 압니다. 제가 제 책을 힘들어요. 전자책 보는 게 아직 쉽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특히 노안이 왔거든요, 우리들은요. 네. 그렇지만 웹툰으로 전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래는 컴퓨터 인공지능 시대인데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지 그 시대가 멈춰서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 항상 종이신문, 종이책, 종이화폐로 우리가 살 날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 암묵지 얘기를 오늘 해드렸는데요. 네. 그 시대에 우리는 안 했던 거다, 경험 안 했던 거다라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힘들더라도 우리도 변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하나의 북토크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